네, 안녕하세요. 자, 반응공학, 반응운전, 화공기사 2023년 3회 기출풀이입니다. 자, 38번. 한번 38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38번 문제 2023년 돼요. 3회 38번 문제 2015년에도 나왔던 유형이죠. 기출보고 문제로 한번 풀어봅니다.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답을 그냥 1초 만에 풀 수도 있지만 한번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크기가 같은 반응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A가 R로 가는 X항 1차 반응, 불필요한 분율이 없죠. 진행시킬 때 최종 전하율이 가장 큰 경우는, 그래서 문제에서 크기가 같은 반응기 두 개라고 했으니까 PFR, 관형 반응기 더하기 순서가 CSTR, CSTR은 혼합 반응기 또는 혼합 그런 반응기, 다음에 같은 동열로 MFR이라고 하죠. Mixed Flow Reactor, 이건 뭐야? Plug Flow Reactor, 그 다음에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그죠? 그래서 관형 혼합 또는 혼합 반응기, 관형 반응기, 그 다음에 관형 반응기, 관형 반응기, CSTR, 혼합 반응기, 혼합 반응기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합시다. 플러그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섞어서 놓든 같은 거를 하든 이거의 크기 V, 이거의 크기 V, 이것도 V, V. 일단 다 그냥 V로 해서 답해보라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답을 3번으로 쉽게 골라요. 그래서 1차 반응일 때 우리가 요게 Y축인 거고 요게 X축인 거죠. 그쵸? 헷갈리면 X. 그래서 전하율이 Y축, 그 다음에 반응 속도의 역수가 Y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레벤스필 플롯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부피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프로부터. 그래서 부피를 알아내게끔 이렇게 그래핑화 시키는 게 레벤스필 플롯이에요. 자, 그러면 본질로 들어갑시다. 일단은 우리가 PFR을 쌤이 General Equation, Performance Equation, Governing Equation, 지배식, 일반식, 성능식 하면 요거죠. 적분이 들어갈 형태. 특히 레벤스필에서 많이 강조하는 포맷인데, CSTR은 요거죠. 반응기가 한 대일 때는 마이너스 R분의 X이고, 반응기가 두 대일 때는, 세 대일 때는, 네 대일 때는 이제 앞에 전하율과 뒤에 전하율. 그죠? 그래서 뒤에 전하율 빼기 앞에 전하율.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배식인 거고, 자, 지금은 뭘 물어봤어요? 최종 전하율이 가장 큰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전하율이 같을 때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1차 반응이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죠. 하얀색. 이해하기 쉽게. 1차 X항 반응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예요? PFR
PFR이 항상 좋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왜냐하면 PFR일 때는 요 선의 밑에 부분, 면적이, 즉, 첫 번째 반응기를 XA1이라고 두면, XA1은 PFR의 전하율이니까 XAP1. 그래서 이 파란색, 요게 뭐예요? CA0분의 타우 P1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갔을 때 요 면적,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파란색으로 요 면적 CA0분의 타우 P2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파이널 전하율이에요. 그리고 XAP2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선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CA0분의 타우 P1, CA0분의 타우 P2가 되는가? 성능식에서 알 수 있듯이 CA0분의 타우 P는 마이너스 RA분의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 곡선을 0부터, 일부러 안 적었는데 0부터 XA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부터 첫 번째 반응의 전하율이 여기까지를 요 곡선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PFR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죠? XA1부터 XA2 해서 이게 면적. 그죠? 그래서 요것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CA0분의 타우 P1, CA0분의 타우 P2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 만약에 전하율이 같다고 하면 그때는 MFR, 즉 CSTR은 어떻게 돼요? 이 CA0분의 타우 M이라는 이 값은 여기도 잘 표현했지만 마이너스 RA분의 여기 1이 있다라고 치면 요게 세로축, 요게 가로축.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마이너스 RA분의 뭐 XA I 빼기 XA I 빼기 1 나중 거 빼기 처음 거겠죠. 전하율이 큰 놈을 쓰니까. 그러면 CSTR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하율이 같을 때요. 그래서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만나서 이게 세로축이 되고 그 세로축 이거잖아요. 가로축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거에 전하율을 쓰게 돼 있잖아요. CSTR은. 그래서 면적이 얘보다 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또 뭐예요? CSTR의 면적이 또 크죠. CA0분의 타워 M2. 그죠? 그러면 전하율이 같을 때는 여기서 보든 이쪽에서 보든 항상 성립하는 게 뭐예요? CSTR의 면적이 크죠? 이게 면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FA0는 일정하니까 이 값을 알면 우리가 항상 저런 그래프에서 반응계 부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PFR과 CSTR이면 이거는 면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같은 전하율이라고 상정하면 지금은 이제 두 개니까 그렇지만 뭐 한 개씩 봐도 그렇고 똑같고 하여튼 뭐예요? 면적이 얘가 이게 그러니까 면적이에요. 면적.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다는 거는 FA0는 서로 일정하니까 다른 조건 동일하니까 VP가 VM보다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기가 작을수록 돈이 적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믹적으로 PFR이 효과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공학을 어프로치하죠. 접근을 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반응기 크기가 같은 놈을 그냥 두 개를 연결하고 최종 전하율이 가장 큰 경우를 물어봤어요. 최종 전하율이 가장 큰 경우. 자, 그러면 이제는 C로 우리는 푸는 거예요. 이건 맛배기로 전하율이 같을 때고. 자, 같은 부피일 때 선생님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봅시다. 같은 부피면
PFR은 늘 요만큼의 면적으로 일정해요. 즉 CA0 일정, 공간 시간도 부피량이 같으니까 똑같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FA0분의 V 여기다 네, 그렇지. 여기다 그냥 합시다. 이거는 CA0분의 VM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CA0분의 타우 P 이런 것처럼 CA0분의 타우 V죠. FA0 FA0분의 VP1 이렇게 같은 개념인 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알면 V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래요? 반응기 크기가 같다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응기 크기가 같으면 PFR일 때는 이만큼인데 요거랑 똑같은 부피를 가지려면 CA0는 똑같으니까 FA0은요 똑같으니까 요거랑 똑같으려면 요만큼을 잃는 대신에 요만큼을 얻어가는 거죠. 요 넓이랑 요 넓이 같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축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와야 되죠. 요 자리로. 요게 XAM1이죠. 그래서 일로 와야 돼요. 같은 크기면 CSTR은 PFR보다 이쪽으로 와야 돼. 왼쪽으로. 그래서 전화율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일로 밀렸죠. 또 그리고 밀렸고 여기서부터 어차피 전화율을 시작해야 되니까 나머지 뭐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이건 어떻게 전화율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건 같은 반응기 크기니까 이거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벌써 요거는 퉁 쳤네요. 이거랑. 그러면 요거만 봐야 되겠네. 요거의 넓이만큼과 같은 놈을 이렇게 그려주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만큼의 넓이랑 중복되지 않으려면 요거는 벌써 써먹었고 요쪽 거네. 요쪽 거랑 같게끔 그림이 나오겠네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보시면 여기 CSTR의 전하율, 여기에 전하율이 XAM2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으로 밀리죠. 왜냐하면 부피를 같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 이렇게 똑같이 놓을 수 있죠. CA0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컨스탄트. FA0도 컨스탄트. 그 다음에 V0 부피 요속이 항상 이건 일정한 거니까 반응기 부피 정해져 있고 V0니까 당연히 공간 시간은 정해져 있죠. 똑같고. 그래서 V 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만큼의 PFR과 똑같이 이렇게 맞춰준 거고, 두 번째 거는 이걸 써먹었었으니까 두 번째 CSTR 이거면 요만큼의 부피가 요거 다 써먹었으니까 요만큼이 그죠? 요만큼이 요거랑 같다고 우리가 개시 확정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건 지금 하나만 보고 사실 하는 거고, 이건 쌤이 두 개를 다 반응기 시리즈로 다 보고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이게 같으려면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전하율이 M, P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전하율이
PFR이 높고 CS타입이 낮죠. 그래서 전화율이 더 좋은 PFR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1차든 2차든 이런 그래프 상에서는 PFR이 무조건 CSTR보다 좋다. 그래서 그게 시리즈로 연결되더라도 상관없이 PFR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손으로 풀어보면 해설지에는 다 나와 있는데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손으로 구하고 막 이러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래피컬하게 그림으로 쌤이 그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반응이 원래 전화율이 똑같을 때도 CS타일이 성능이 안 좋은 거고 반응기 크기를 갖게 하면 전화율이 왼쪽으로 밀리는 거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막막하게 생각했던 거 선생님 한번 그림으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벨스 뷰 플롯 좀 잘 이해하시고 거버닝 이케이션, 제너럴 이케이션, 퍼포먼스 이케이션만 알면은 금방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아, 쌤이 요즘 또 염색할 때 됐는데 염색을 안 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하얀 머리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유형 가장 기초적인 반응모학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